오늘의 이야기는 찜통더위 속에서 선풍기조차 끄라던 며느리와 그 말을 참고 견디던 한 노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 앞에선 천사로 변하던 며느리 앞에 노인이 꺼낸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숨겨진 진실과 반전, 그리고 가슴 울리는 감동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름이 찾아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이번 더위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연일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며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끈적한 열기가 도시 전체를 감쌌죠. 그 무더운 오후 작은 다세대 주택 2층 방에서 순자는 이불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선풍기 켜셨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미란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죠. 요즘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순자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죠. 미란아, 너무 더워서 그런데. 순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전기요금 폭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미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선풍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돌던 날개가 서서히 멈춰섰고 방 안의 공기는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땀이 베어들며 속옷까지 젖어들었지만 감히 항의할 수도 없었죠. 미라는 이미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동우는 언제 와? 순자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왜 또 하세요? 동우 오빠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란의 어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미란이 방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창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마저 뜨거웠죠.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요. 동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고생하셨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죠. 어머니는 어디 계셔? 방에 계세요. 오늘도 너무 더우셔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전에 차가운 말투와는 전혀 달랐죠. 동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순자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미란아, 선풍기 좀 켜줄래? 어머니가 너무 더워하시는데. 동우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아, 네. 바로 켜드릴게요. 미란은 재빨리 선풍기를 켰습니다. 어머니, 시원하시죠? 제가 깜빡했네요. 순자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우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우는 피곤에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미란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로 손을 넣어 가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죠.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낡은 노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꺼내려던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봉투를 다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였던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봉투의 겉면에는
빨간 펜으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절대 개봉 금지. 그 글씨를 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봉투를 열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선풍기 바람이 순자의 땀에 젖은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마저 미란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다시 한번 깊숙이 숨기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순자는 겨우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선풍기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우리도 아껴 먹어야 해요. 미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약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미란이 약을 줄 때마다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봐야 했죠. 오전 10시쯤 이웃집 박 여사가 방문했습니다. 순자 씨, 안녕하세요. 아, 박 여사님, 어서 오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님 오셨어요. 미란 씨는 정말 효부시네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고. 박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미란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더우시죠?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전기요금을 걱정하던 미란이었는데 손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미란 씨 같은 며느리를 두신 순자 씨가 부럽네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미란은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저야 부족하죠. 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박 여사가 돌아간 후 미란의 얼굴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에어컨 끄겠어요. 전기요금 나올 생각하니 끔찍해요. 오후가 되자 기온이 더욱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란아, 선풍기만이라도. 또 그 소리세요? 아까 박 여사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이웃들이 우리가 인색하다고 생각할까봐 에어컨까지 틀어드렸는데. 미란이 짜증을 냈습니다. 순자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휘청거렸죠. 미란아.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순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을 둘러보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가 아닌 다른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보험회사죠? 네, 김미란입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네,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하면서도 미란의 통화 내용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치료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녁에 동우가 돌아왔을 때 순자는 이미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괜히 걱정 끼쳤구나. 순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당연히 병원에 와야죠. 동우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제가 어머니를 잘 못 챙긴 것 같아요.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더 세심하게 신경 썼어야 하는데. 아니야, 미란아. 내가 잘해주고 있어. 이런 더위에는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당연해.
동우가 미란을 위로했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란의 이중적인 모습을 동우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가족이 깨질까봐 걱정되었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개를 정리하려다가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베개 밑을 확인해 보니 병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에는 낯선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늘 간 병원이 아니었죠. 날짜도 지난주였습니다. 순자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환자 이름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진료 내용은 생소했습니다. 정신과 상담료, 치매 검사비, 장기 입원 상담료.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이런 검사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더욱 이상한 것은 보호자 서명란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필체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순자는 영수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도에서 미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영수증을 베개 밑에 다시 숨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영수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선풍기도 없는 무더운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영수증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죠. 미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했고 동우는 벌써 출근한 후였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벽장으로 갔습니다. 어제 꺼내지 못한 노란 봉투를 다시 찾았죠.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에 놀라지 않고 봉투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절대 개봉 금지라는 글씨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영수증을 본 후로는 더욱 그랬죠. 순자는 봉투의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영수증 다발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것들이었죠. 영수증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미란의 이름으로 발급되어 있었는데 구매 내역이 평소 집에서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고급 화장품, 비싼 옷, 그리고 순자가 알지 못하는 상점들이었죠.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전기요금 고지서 원본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이 항상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요금은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평균 이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신다고 했던 미란의 말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임장 사본이었죠. 순자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필체가 명백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위임장의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재산관리와 의료 결정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미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순자는 언제 이런 위임장에 서명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위임장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미란이 병원에 함께 가자고 했던 날이었죠. 그때 무슨 서류에 서명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검사 동의서예요.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미란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순자는 안경 없이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미란의 말을 믿고 서명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사 동의서가 아니라 위임장이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죠. 오후가 되어 손녀 지영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은 중학교 2학년으로 순자를 무척 따랐습니다. 지영아, 할머니가 부탁이 있는데.
순자는 지영을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편지를 내 아빠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순자는 봉투 속 서류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미란의 속임수를 동호에게 알려야 했죠. 하지만 지영이 편지를 받으려는 순간 미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뭐하니? 아, 엄마. 할머니가.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뭐? 미란의 눈이 예리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가 서둘러 편지를 숨겼습니다. 그냥 지영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미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영이에게 이상한 말씀은 안 하시죠? 무슨 이상한 말이야? 순자가 반문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치매 초기에 가족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아, 할머니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라. 미란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란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발견한 병원 영수증의 치매 검사비가 떠올랐죠. 지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멀쩡하신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아프실 수 있어. 미란이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를 이해해주되 무작정 믿지는 마라. 순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미란이 이미 가족들에게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어 모두 잠든 후 순자는 다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위임장 날짜가 지난달로 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미란이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정신과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었죠. 순자는 위임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서명 부분의 필체가 자신의 것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미간이 대신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미란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재산과 의료 결정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 사실을 동호에게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란이 이미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순자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그날 밤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동네 전체에 정전이 되었죠. 집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정전이네. 미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평온했죠. 선풍기를 못 틀어서 고생하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손전등 어디 있지? 동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다가 정전을 맞은 것 같았어요. 부엌 서랍에 있어요. 미란이 답했습니다. 곧 희미한 불빛이 복도를 비췄죠. 동호가 순자의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무서우시죠? 곧 전기 들어올 거예요. 괜찮다, 아들아. 순자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익숙했어요. 어릴 때는 정전이 자주 있었거든요. 이참에 절약이 습관이 되면 좋겠네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기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순자는 미란의 말에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정전까지도 자신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미란아, 그래도 어머니가 계신데 너무 불편하시면 안 되지. 동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어머니도 옛날 생각나서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미란이 순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나자 동우와 미라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전이 계속되면서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순자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벽장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봉투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미 위치를 잘 알고 있었죠. 봉투 속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죠. 이 집의 등기부였는데 언제 뗀 것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등기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이었죠.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언제 담보로 잡혔는지 몰랐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근저당 설정일이 바로 지난달이었다는 점입니다. 등기부 하단을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등본 신청 발급인이 김미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미란이 몰래 등기부를 뗀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위임장도 위조하고 이제는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는 뜻이었어요. 미란이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손전등 불빛을 등기부에 더 가까이 대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생소한 대부업체였습니다. 순자는 이런 곳과 거래한 적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채무자란에는 순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순자가 직접 돈을 빌린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란이 순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진행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정전이 계속되면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등기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서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등기부에 첨부된 서류 목록 중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봉투에서 발견했던 그 위임장이었죠. 미란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미란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전등 불빛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건전지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았죠. 순자는 서둘러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였어요. 순자는 재빨리 봉투를 벽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란이 방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순자가 침대에 누우며 답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이던데 뭐하고 계셨어요? 미란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화장실 갔다 왔지.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켜진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하지만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등기부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란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미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돈이 목적이라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꾸미는 걸까요?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정전 때문에 잠을 설쳤던 것 같았어요. 순자도 일찍 깨어 있었죠.
등기부 등본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밤에 잘 주무셨어요? 동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다. 순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은 한잠도 못 잤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미라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에 볼 일이 있어요. 점심 전에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죠. 순자는 미란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호도 회사에 가야 했지만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괜찮으시죠?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걱정 마라, 아들아. 어서 가거라. 순자가 아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미란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동우가 나간 후 순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란이 은행에 간다고 했는데 혹시 어제 발견한 대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벽장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5천만 원, 채무자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신청자는 김미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미란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 분명했어요. 오전 10시쯤 동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상한 일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동호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 명의로 대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증인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 대출 상담도 받은 적 없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미란이가 대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어머니 이름을 도용한 걸 수도 있어요. 동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아,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나도 모르는 일이면 큰일이잖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동호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동호는 급하게 회사에 연락해서 오전 시간을 내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점심 무렵 동호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순. 자가 놀라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동호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어머니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이 이미 실행되었다고 해요. 지난주에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인 동의 기록도 있고 모든 서류가 다 갖춰져 있대요. 동호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등기부에서 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로 갔다고 하니? 그게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해요. 수수료를 제외하고 거의 전액이 말이에요. 동호의 목소리에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사인하신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은행 직원이 신분증도 확인했다고 하고 CCTV에도 찍혔다고 해요. 동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은행에 간 적도 없고 대출받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란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왔어요. 오빠는 왜 벌써 집에?
미란이 동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둘 다 표정이 안 좋은데. 미란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미란의 눈빛에서 이미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란아,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어? 동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그게 사실은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동우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병원에서 앞으로 치료비가 더 많이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걸까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 지난주 화요일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빠, 요즘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시거든요. 미란이 동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네. 미란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중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셨다고? 네, 제가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가 혼자 가시기엔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은행 직원이 신분증도 확인하고 어머니가 직접 사인하시는 것도 봤어요. 미란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미란의 치밀한 거짓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썼어? 동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로 썼어요. 그리고 집 수리비도 들어갔고요. 오빠도 아시잖아요. 요즘 어머니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 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순자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은행에서 동우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걱정 끼치기 싫다고. 미란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잖아.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미란이 오히려 순자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동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네. 은행에서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 순자는 다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우에게 보여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더 이상 미란의 거짓말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봉투 속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택배 영수증이었죠. 순자는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신인은 김미란, 발신지는 정확한 문서 대행 서비스라는 업체였습니다. 순자는 이 업체 이름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문서 위조와 관련된 곳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택배 발송일은 지난주였고 내용물은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 택배가 위조된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택배 영수증 하단에 특이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발송 예정 마이너스 고객 요청에 의해 추가 발송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죠.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란이 또 다른 위조 서류를 받을 예정이라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들킨 일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핸드폰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순자의 핸드폰이었는데 평소에는 미란이 관리하고 있었죠. 보통은 미란이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알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샤워하고 있는 틈에 순자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문자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님이 주문하신 택배가 내일 오전 중 도착 예정입니다. 수령 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며 부재 시 재배송됩니다. 발신자는 바로 정확한 문서 대행 서비스였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미란의 속임수를 확인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택배가 오면 미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미란이 받을 택배 때문에 긴장되었어요. 어떤 내용물이 올지, 그리고 미란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습니다. 미란은 평소와 다르게 집안에서 계속 서성거렸습니다. 동우가 출근한 후에도 외출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어요. 평소 같으면 시장에 가거나 이웃과 수다를 떨러 나갔을 텐데 말이죠.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미란이 순자의 방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관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죠. 택배 기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오전 10시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이 재빨리 인터폰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잠깐만요. 미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김미란 씨 맞나요? 택배 기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고요. 시어머니 대신 받을게요. 미란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택배 기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어요. 아, 그럼 제가 시어머니 신분증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미란이 순자의 방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택배 왔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디 있죠? 무슨 택배인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 약품이에요.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거. 미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미란의 거짓말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받을게. 아니에요,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대신 받을게요. 미란이 순자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받을 수 있어. 택배 기사는 순자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려요. 순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택배 기사가 박스를 건네주었습니다. 박스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무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순자가 택배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괜찮다. 순자는 박스를 꼭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주문한 건데요. 어머니 약이잖아요. 그럼 함께 열어보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각각 다른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위임장 원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위임장이었지만 서명은 완전히 다른 필체였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미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지문 대조 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지문 대조 키트가 필요한 걸까요? 세 번째 봉투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CCTV USB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고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미란아, 이게 대체 뭐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서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USB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동우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미란이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만지지 마세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어요. 동영상을 재생하자 병원 행정실 같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시어머니 대신 왔어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위임장이 있으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미란이 서류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병원이었어요. 서명은 어르신이 직접 하신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집에서 미리. 미란의 대답이 들렸지만 그 다음 말이 끊어졌습니다. USB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음성이 서명은 대신 이라는 부분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미란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해봐.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병원 업무를 처리한 거예요. 위임장도 어머니가 집에서 미리 써주신 거고요. 미란이 변명했습니다. 그럼 이 위조 서류들은 뭐야? 순자가 박스 속 봉투들을 가리켰습니다. 미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택배회사 이름부터 내용물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다 어머니를 위해서. 미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위임장 위조하고 이게 나를 위해서 한 일이야? 미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순자는 마침내 확신을 얻었습니다. 미란이 체계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동우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동우한테 전화해. 순자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 것이 있어요. 미란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란의 거짓말에 속을 수 없었어요. 박스 속에는 다른 서류들도 더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근차근 확인해 볼 작정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말입니다.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속아왔으니까요. 저녁 무렵 동우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 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미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순자는 식탁에 앉아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동우가 인사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동우가 이상함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동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동우는 순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동우가 봉투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나는 미란이에게 줄 봉투고 하나는 너에게 줄 봉투다.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오해가 있어요. 오해? 순자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것들도 오해야? 순자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이것은 전기요금 납부 내역 원본이다. 순자가 첫 번째 서류를 동우에게 보여줬습니다.
미란이가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동호는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실제 요금은 평균 이하였거든요. 이것은 병원 통화 녹취록 요약본이다. 순자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란이가 보험회사와 통화하면서 입원 연장을 요청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동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CCTV 정지화면 프린트다. 순자가 세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미란이가 병원에서 내 이름으로 서류를 처리하는 장면이야.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할 것 없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보자. 순자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원본이다. 순자가 동호에게 건네줬습니다. 우리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5천만 원짜리로 말이야. 동호는 등기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언제? 지난달이다. 그리고 신청자는 김미란이야. 순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임장 필적 감정 의뢰서다. 순자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야. 동호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란아, 이게 정말이야? 미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모함하고 계세요. 미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요? 모함? 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 택배 영수증은 뭐야? 순자는 오늘 받은 택배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송장 번호 확인해봐라. 정확한 문서 대행 서비스에서 온 거야.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뭐야? 순자가 추궁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머니 서류 정리를 도와주려고. 미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류 정리? 동호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서류 정리를 위해서 문서 대행 업체를 이용해? 미란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택배 송장 번호가 KR24만 815-7439인데 이 번호로 배송 조회를 해봤더니 수신인이 김미란으로 되어 있어. 순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미란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실은 뭐야? 순자가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처리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미란이 변명했습니다. 치매? 동호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고? 그래서 정신과 검사도 받으셨고 위임장도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게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란의 마지막 거짓말을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그럼 대출받은 5천만 원은 내 치료비로 쓴 거야? 네, 맞아요. 앞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 거라고 해서.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내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잖아. 동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만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어머니, 경찰을 왜 불렀어요? 동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 신고를 했다. 순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란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인터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입니다. 순자는 미리 준비를 다 해놓았던 것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복지 담당 공무원까지 연락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동우가 말을 못 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해.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어.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미란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순자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일이야?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도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거든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과 공무원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순자는 차분하게 문을 열러갔습니다. 동우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경찰관 2명과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순자는 준비해둔 모든 서류를 식탁 위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신고인이 김순자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순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동우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아들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 순자가 동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학대 신고도 들어와 있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전기요금을 핑계로 선풍기를 못 틀게 했고 제 이름으로 무단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식탁 위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서류들이 증거 자료인가요? 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증거입니다. 순자가 봉투를 하나씩 열어 보여줬습니다. 미라는 소파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미란 씨, 이 혐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관이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미란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럼 이 위임장 서명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서명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봉투였어요. 이제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이것은 필적 감정 결과서입니다. 순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결과예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위임장의 서명이 김순자 씨의 필체가 아니라고 나와 있네요. 네, 확실히 제 필체가 아닙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란아, 정말 어머니 서명을 위조한 거야? 미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빚이 있었어요. 제 친정 빚 때문에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아야 했어요. 미란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미란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경찰관이 추궁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동호는 아내의 진실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미란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란이 동호에게 사과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법적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가족으로서 용서할 부분도 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하고 피해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라는 경찰과 함께 설을 위해 떠났습니다. 동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동우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는 거야. 순자가 동우를 위로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해결해 나가자.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말이야. 순자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봉투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동우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선풍기 마음껏 사용하세요. 고마워, 아들아.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우가 에어컨도 켰습니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집에 있을게요. 어머니를 더 잘 챙겨드릴게요. 동우가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선풍기를 동우에게 건네줬습니다. 여름엔 얼음부터 시원해야 한다더라. 동우는 선풍기를 받으며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서랍으로 가서 모든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증거는 사람을 살리려고 쓰는 거야.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란의 거짓말과 속임수 때문에 가족이 힘들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준비한 증거들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동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시원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순자가 동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가족에게 상처가 생겼지만 이제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위에 지쳐있던 자신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것을 느꼈어요. 에어컨 바람이 집안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더위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진실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이에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선풍기와 에어컨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온한 여름밤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순자 할머니의 내일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